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17 부작용과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부작용을 이야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당장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의 당사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좀 멘붕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신문기사에도 여러분이 다들 보시고 아시겠지만 집 비워달라, 재건축 2년 거주 날벼락에 전세 세입자 때렸다 하는데, 저도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그 한 12년 동안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세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월세 위주로 있죠. 월세 위주로 이렇게 이사를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데, 학창 시절이었는데, 근데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있죠. 이사 만료기간이 다 돼가면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대에 자취방을 다 뒤졌다. 그래서 전세를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야 되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가 했죠. 전세가 빼앗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같은 경우에 저는 오랫동안 자취 생활을 해와서 제 경험상 방을 빼라, 이 말이 가장 무섭죠.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방 빼란 말과 같죠. 집을 비워달라. 그래서 재건축 의무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려면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집 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6.17 대책으로 가장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다. 막상 그 상황에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모르겠죠. 저도 항상 20대 초반, 30대, 20대 초에서 30대 초반까지 이사 갈 때 가장 답답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대치 엄마 성산시형 집주인들 하나같이 들어가 살겠다. 그렇죠. 정부 정책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입니다. 그렇죠. 내 집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는데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인다, 팔지 않겠다. 그래서 학군 좋고 전세값 저렴했는데 이런 아쉬움이 전세 세입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시가 마르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지금 현재 엄마 아파트 같은 매매가가 한 18억에서 19억, 전후 이렇게 되는데 전세가 5억입니다. 18억, 19억인데 전세가 5억 내주는 거 일이겠습니까? 향후에는 뭡니까? 이 전세 가격이 엄청 오르겠죠. 제가 볼 때 엄청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이거는 미래 일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당장 문제되는 게 이거죠. 들어가 살겠다. 그럼 세입자는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임대사업자만 예외를 검토하고 해외 지방 소유자는 구제가 힘들 것이다.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엄마 아파트라는 건 이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10년 동안 2년을 거주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토부에서. 10년 후에 이제 재건축이 일어날 건데 10년 동안 2년을 거주를 못한다. 그러면 예외를 두기 힘들다 이거죠. 2년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향후 뭡니까? 서울에 이번에 재건축 2년 의무 거주에 해당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별장이 되겠죠. 집주인들은 뭡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 세입자를 받지 않고 빈집으로 둔 채 가끔 왕래하면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 실제 그렇죠. 내보내고 전입신고하고 뭡니까? 일주일에 한 2번씩 와가지고 살다 가면 되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애꿎은 전세 세입자만 이제 갈 데가 없다 이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참 서민들한테 오히려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빈집이 많아지겠죠. 빈집. 상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를 만일에 10억짜리 상가 같으면 자 1억에 300 받아야 되는데
만약 1억에 150밖에 안 한다. 그러면 건물주는 뭡니까? 그 상가를 비워둔다. 그렇죠. 그와 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뭡니까? 아파트를 비워두고 내가 한 번씩 가가지고 거주 요건만 채우겠다. 일단 거주 요건이 뭡니까? 연속적이지 않다라도 2년만 채우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돈 있는 사람은 빈집으로 놔둘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입니까? 세입자를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입니까? 전세 물량 공급이 감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세 풍기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월세 상한제 연에 가서 다주택자의 임대 수익률 저하될 겁니다. 그렇죠? 임대 3법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2+2 임대 3법 지금 2+2가 유력한데 뭐 2+4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임대주택이 감소하겠죠. 물론 이제 집주인들이 비워두고 주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서울 별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공급이 감소될 겁니다. 자, 이래 되면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이 되겠죠. 그렇게 전환될 겁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자,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강화와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월세 전환이 어려움이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세 5억을 내줘야 되는데 18억 하는데 간혹 가다가 있죠. 5억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금을 다 못 내주는 경우에 월세로 못 돌리면 반전세가 늘어날 전망도 있다. 어떻게든 간에 세입자에게 비용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전월세 상한제가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감소시킨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재고가 감소한다. 그래서 임대료 상승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자, 어떻게든 피해가 오히려 혹시나 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임차인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죠. 자, 그래서 부작용으로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팔지 않겠다. 그렇죠. 정여와 매물 품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정여가 1만 6천 건에서 4만 건으로 부의 대물림만 커지고 있다. 지금 정부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 정부죠.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그런 정권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경제만큼 뭡니까? 오히려 부의 대물림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나. 지금 현실적으로 뭡니까? 3년 동안 1만 6천 건에서 4만 건으로 정여가 일어나고 있다. 합법적으로 하니까 세금 낼 거 내고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며칠 동안 집도 안 보고 지난 주말 잠실 삼성동 서로 닮는 현금 부자들 이렇게 씁니다.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뭡니까? 그 구청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아파트도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향후에는 이제 거래 절벽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가격이 뭡니까? 15억 넘어가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뭐 금매나 이런 경우 아니면 거래되기 쉽지 않겠죠. 이래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꼭 팔아야 될 사람만 아주 극명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빈집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인 김포, 파주 주말 내내 북새통이었다. 그래서 호가 5천에서 1억 올라가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물론 그 서울의 재건축이죠. 주말 잠실 삼성동 여기에도 뭡니까? 가격이 호가 올라가지고 거래됐다 하죠. 그래서 파주 7억 원, 자, 풍선 효과 영향이다 하는 거.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앞둔 잠실도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 하는, 자, 이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 재건축이죠.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 주인 입장에서는 2년 거주 의무 요건을 갖춰야지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이 집을 비워주세요 하면 이제 그 세입자가 난감해지죠. 사실 그 학군도 좋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특히 학군담 이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원인은 뭐겠습니까? 자, 세입자는 어디로? 제가 볼 때는 세입자가 가장 참 문제입니다. 문제. 그렇죠.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작 불똥입니까? 세입자한테 됐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집값이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군이 근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는 최근의 사회적인 문제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학군 때문에 사실 뭐 강남 집값이 비싼 거지 뭐 다른 물론 뭐 직장 직주 근접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요소가 학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건데 참 어디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정책 당국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일책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자 여러분 참 많이 힘들 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뭐 기대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참 세입자분들 막상 저도 예전에 방떼를 할 때 상당히 힘들었는데 막상 지금 현실에 접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부동산이 좀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